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보시다시피 로봇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사실 어렵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누구보다 로봇에 대해서 쉽게 말씀을 해주실 로봇을 커버하고 계신 애널리스트이시면서 이번에 책까지 쓰신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로봇, 기계, 운송 섹터를 담당을 하는 애널리스트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렇게 로봇 관련된 이제 책을 쓰게 되어가지고 예비 투자자분들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나오게 되었습니다. 로봇이요. 이게 결국 기계랑 가장 가까우니까 어찌 보면 기계 쪽이랑 이렇게 같이 하시는 경우가 많겠죠? 이게 사실 이 로봇이 기계이면서도 이게 뭐 전자제품이기도 해가지고 딱 어떤 섹터의 뭐 담당자분들이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좀 잡혀있지는 않은 것 같고, 뭐 저처럼 이제 기계를 보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자동차를 보시는 분들이 보시는 경우도 있으시죠. 아, 자동차랑도 네. 겹치긴 하겠네요. 그것도 네. 기계와 전자의 만남이니까요. 아니면 또 IT 담당자분들이 하시거나 아니면은 아예 이제 스몰캡을 보시는 분들이 하시거나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최근에 뜨고 있는 기계랑 그리고 전자와 AI와 이런 모든 게 다 합쳐져 있는 게 또 로봇 같기도 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로봇 산업 자체를요, 이렇게 명확하게 커버를 딱 하신다라고 하신 분들이 좀 많은 편인가요, 요새는요? 지금까지는 거의 없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조금씩 이제 생겨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이 로봇 쪽을 이제 안 볼 수가 없는 이제 산업이 되어가고 있다 보니까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분들이 이제 조금씩 그런 준비하는 부분들이 이제 보이고 있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1, 2년 전만 돌아가도 로봇이 일단 딱 들었을 때 그 누구에게도 그냥 허무맹랑할 만큼 되게 먼 미래 산업으로 느껴졌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새롭게 커버를 하시게 되면서요, 기존에 하시던 그 전통적인 산업이랑은 너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냥 기계로 보면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전혀 새로운 것이고, 그리고 이 기업이나 주식이나 이런 걸 바라봐야 되는 시각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느낌 좀 어떠신 것 같아요? 로봇을 이렇게 떠안았을 때 이게 엄청난 가능성이 느껴지는 건지, 아니면 와 진짜 애매하고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는지요? 일단은 사실 여기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문과생입니다. 아 진짜요? 저도 처음 이제 로봇을 이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당초에 이 산업을 어떻게 봐야 될까, 이 기술적으로도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던 게, 이 로봇이 기계 공학적인 부분들도 있지만은 뭐 전기 전자 공학도 필요하고 뭐 ICT 이런 정보 공학, 다양한 공학 분야들이 이제 어우러진 분야가 또 로봇 분야여서 사실 저처럼 이제 문과생한테는 진입 장벽 자체는 굉장히 좀 높게 느껴졌었다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 산업을 조금씩 이제 스터디를 하고 저도 이제 배워가면서 봤을 때 굉장히 이건 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결국 이 로봇이 사람들한테 어떤 가치를 줘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으면 안 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에서 사람들이 로봇을 써야 될까 고민을 했을 때 결국은 지금으로서는 이제 인력 부족이나 아니면 인건비 상승과 같은 그런 사회 변화가 가장 크게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결국 지금 뭐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이제 노동력 문제들은 계속 발생을 할 걸로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인건비도 올라갈 거고, 뭔가 저희의 일자리들, 저희의 노동들을 대체를 해주거나 아니면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어떤 존재가 이제 그런 것들 대신 해줄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는 로봇밖에 없다 생각을 해서, 이 산업은 결국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해서 굉장히 설렜던 기억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전방수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필요는 명확히 있으니 잘 만들기만 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는 열려 있다라는 그런 단계군요. 기대되기도 하면서도요, 아직까지도 약간 공상과학이 먼저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로봇 하면 아직은 이제 생소한데요. 공장에서 이렇게 로봇팔 같은 걸 떠올리기도 하고, 아니면 요즘에 무인 카페 가면 로봇이 로봇팔로 커피도 타주잖아요. 그런 거를 다 로봇이라고 지금 부르니까 되게 애매한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면 이 많은 것들 중에서요, 작가님께서 딱 생각하시는 2024년 지금 시점에 로봇이 무엇인가 라고 딱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금의 로봇은 자동화된 기계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자동화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뭔가 인지하고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걸 뜻할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이제 사람이 사전에 그런 일부의 동작에 대한 뭐 행동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 다 지정을 해주고 이제 그것들을
작업들을 반복해서 자동적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의미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로봇은 어떻게 보면은 좀 후자에 가깝다. 아직까지는 이제 사람이 시킨 일들을 반복적으로 이제 자동화된 이제 작업들을 이제 하는 쪽에 가깝다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진정한 로봇에 대한 이제 정의가 무엇일까라고 하면은 결국은 저희는 전자, 즉 그러니까 인지하고 판단하고 수행을 모두 다 로봇이 알아서 사람의 개입이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이제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점차 이제 그런 방향성으로 계속 이제 발전해가는 모습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옛날에 있었던 로봇처럼 자동화된 것들, 어차피 반복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계속 해주고 있는 단계라면 인지를 먼저 한다라는 얘기는 AI가 결국 붙겠네요. 그렇죠. 작년부터 사실 그 로봇과 AI의 결합이 크게 좀 화두가 되긴 했었었는데, 이제 특히 이제 한국에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는 딱 지금입니다. 올해 들어서 상당히 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지금 저희가 생각했던 자동화된 기계, 그러니까 자동화된 로봇이라고 하면은 완전히 그냥 기계였습니다. 완전히 기계였지만 여기에 이제 AI라고 하는 로봇의 그런 지능에 해당하는 이제 부분들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제 그것들이 로봇과 이제 결합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인지 판단 수행을 자율적으로 하는 이제 그런 로봇의 시대가 머지않아 이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왠지요, 우리 인류가 로봇 바디를 잘 만드는 거는 원래보다 잘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단지 머리가 없었던 거죠. 이 기계적인 기술이 막 더 발달한다기보다는 그 몸을 조종할 수 있는 그 머리가 지금 막 최근에 또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게 확 올라오면서 이제 만들어졌던 기계랑 싹 붙으면서 말씀하신 그런 인공지능 로봇이 되어가고 있는 단계네요. 맞습니다. 어디까지 와 있어요? 그런 인공지능 로봇으로 본다면요? 유치원생 정도이긴 한 것 같다, 아직까지는. 유치원생의 인공지능 로봇은 어떤 일 정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고 이것들을 잡아줘 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를 듣고 이해해서 이걸 어떻게 좀 잡을까는 이제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실제 잡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왔다.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람이랑 똑같이 다양한 작업들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단계는 아직은 조금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그 부분 또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거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진짜 유치원생 딱 그거네요. 네, 그래서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었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Can I have something to eat? Sure thing. Can you explain why you did what you just did while you pick up this trash? Because it's the only edible item I could provide you with from the table. 그래서 지금 이제 방금 보셨던 그 피규어 AI라고 하는 미국의 휴머노이드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에서도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휴머노이드 벤처 회사인데, 이 회사의 그 영상이 왜 크게 주목을 받았냐고 하면은 흔히 LLM이나 이런 언어 모델로도 유명한 오픈 AI의 AI 기술이 로봇의 하드웨어랑 접목이 돼가지고 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사과를 잡아달라, 뭐 이 작업을 하면서 너가 하고 있는 것들을 설명해달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켰을 때 상당히 무리 없이 이제 수행하는 것들을 자율적으로 하는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진짜 이 인지 판단 수행하는 로봇의 시대가 이제 오는 게 아니냐, 약간 이런 기대감들을 좀 많이 키워졌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그 영상 보고요, 설레야 되는데요, 전 좀 네. 원래 로봇이 지금 어떤 걸 봐도요 약간 바보처럼 보이잖아요. 좀 둔하고 말하는 것도 딱딱하고 행동도 되게 로봇 같아야 되는데 너무 사람 같아가지고 저는 이거 보면서 약간 두려움을 느끼게 되던데요. 이 정상인 거죠? 정상입니다. 결국은 이제 사실 로봇 쪽에서도 앞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이야 초보적인 기술이고 아직까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못하니까 귀여워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위협을 안 느끼는데, 진짜 나중에 사람처럼 똑같이 생긴 존재가 사람처럼 이제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막 사람들의 노동력을 완전히 대체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뭐 영화나 과거에 뭐 애니메이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왔던 것처럼 인류를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또 같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 한 5년 뒤, 뭐 10년 뒤에 또 로봇 산업이 극복해야 될 벽으로 좀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어찌 보면 철학적인 것도 많이 가로막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옛날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자율주행차가 처음 나올 때도 어차피 사고의 대부분은 사람이 내는 거라 실제로는 더 안전하다 라고는 하지만 그 데이터는 그렇다고는 하지만 진짜 핸들을 안 잡는 것이 사실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잘 못 받아들이는 게 있잖아요. 로봇도 저는 그거 보면서 저기에 그럴듯한 눈, 코, 입과 그런 옷을 입고 있다면 와, 그러면서도 편집하는 로봇 정도 한 대 좀 갖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가장 먼저 쓰일 겁니다. 저희가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일단 조금씩 먼저 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흔히 이제 로봇 시장에서 막 휴머노이드가 이제 최근에 화두가 되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로봇들로 이 세상이 다 가득 찰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은 쉽진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런 인간에 대한 이제 뭐 두려움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딱 이제 인간이 필요로 하는 작업만 해줄 수 있는 그런 특화된 로봇들도 그 시장도 충분히 커져갈 수 있겠다. 뭐 사람의 형태가 아니라 로봇의 팔만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상체가 없이 하체만 있다라든지 저희가 딱 필요로 하는 부분들만 해서 또 특화된 로봇 시장들도 앞으로 같이 커져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떠올려 봐도요. 이게 영화처럼 진짜 모든 로봇이 사람 형태로 해가지고 온갖 일을 다 해주는 식으로 발전해 갈지 아니면 사람 형태로 된 휴머노이드보다는 그런 로봇팔 같은 것들이 쫙 깔릴지 진짜 예측이 잘 안 되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늘 많은 질문들을 그렇게 주세요. 어떻게 될까? 사실 저도 그 부분은 이제 굉장히 고민은 많은데 둘 다 저는 가능성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이제 열어놓고 보자 생각을 하고 있고 제일 좋은 건 사실 휴머노이드가 나와서 하나의 로봇이 모든 것들을 다 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저희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런 뭐 철학적인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사회적인 거라든지 이제 이런 문제에 따라서는 조금 유동적일 수는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 기업들이 다 이제 막 어떤 로봇을 개발을 하는가 쭉 펼쳐놓고 보시면은 아예 뭐 테슬라처럼 휴머노이드로 가는 이제 회사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뭐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LG전자라든지 뭐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약간 휴머노이드 당연히 관심은 있어 하시지만은 이제 그런 로봇보다도 조금 더 이제 단일 목적이나 특정한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뭐 서빙 로봇 아니면은 뭐 웨어러블 로봇 이런 로봇들을 좀 더 먼저 접근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어서 두 가지 방향성 다 저는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되게 흥미롭네요. 네. 지금 단계에서 생각해보면 둘 다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소비자라고 딱 생각할 때도요. 네. 저는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카메라를 조작한다거나 편집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잖아요. 만약에 팔만 있어가지고 편집 막 해주면 그것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 기능이 탑재된 휴머노이드가 있다 그러면 그리고 심지어 다른 거 설거지까지 해준다 이러면 당연히 걔를 살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자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게 나와도 그냥 살 의향이 있는 게 느껴져요. 그렇죠. 그럼 결국 어떻게 만드는지가 중요한데 회사마다 그 방향성이 약간 다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옛날로 돌아가가지고요. 스마트폰이 처음 나올 때도요. 점점 뭔가 이쁘게 가는 쪽이랑 화면을 점점 크게 가는 쪽이랑 어쨌든 가볍게 만들려고 하는 쪽이랑 이런 것들이 참 많이 갈렸잖아요. 로봇 회사들도 지금 거의 그렇게 갈라지고 있는 추세네요. 아직은 초기 단계다 보니까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디자인부터 가야 될지, 아니면 성능부터 가야 될지, 아니면은 성능이나 뭐 디자인은 좀 적당한 수준으로 가져가면서 가격을 낮춰가지고 보급할 수 있게끔 그런 진입 장벽을 낮출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이제 이 세 가지 방향에서 좀 다양한 이제 시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뭐 셋 다 당연히 이제 뭐 디자인도 좋고 성능도 좋고 이제 가격도 좋아야 될 거라 생각은 하지만 결국 이 시장이 커지기 위해서는 가격이 제일 저는 중요할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로봇 가격이 얼마냐라고 하면은 싸면은 1,000,000원. 어떤 거 기준으로요? 뭐 서빙 로봇이든 아니면은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보시는 로봇 팔 하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저희가 보통 그걸 협동 로봇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로봇들도 뭐 1,000,000원에서 2,000,000원 수준이고 영상에서도 많이 보실 텐데 뭐 아마존의 물류 창고나 아니면 CJ 대한통운의 물류 창고에서 막 여러 가지 물건들 날라주는 그런 물류 로봇도 뭐 수천만 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1,000만 단위여가지고 이제 그런 B2B 관점에서 보면은 뭐 그 정도 가격이라면은 뭐 투자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이제 앞으로의 시장은 B2C 전화 아니면은 다양한 개인 소비자분들이 이제 쓰실 수 있는 레벨이 되기 위해서는 훨씬 더 가격이 떨어져야 돼요. 뭐 최소 자동차보다는 싸야 되고 가장 좋은 거는 뭐 컴퓨터나 PC나 아니면은 뭐 스마트폰 정도 가격이 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다. 식당 가면 서빙 로봇 있잖아요. 올려놓으면 테이블 가가지고 이렇게 내려주는 거요. 걔는 좀 비쌀 것 같이 생겼던데요. 그 서빙 로봇도 1,000,000원 후반대에서 가격이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웬만한 소형차 한 대 값이네요. 그렇죠. 소비자분들은 보시면은 이게 뭐 싸다, 괜찮다, 비싸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비싸다 아직까지는. 아직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거. 제가 이제 로봇은 다양하게 보니까 그 정도면 이제 싸다 해서 저는 이제 생각은 하지만은 결국 서빙 로봇이 할 수 있는 작업은 식기나 이런 것들 올려주면은 테이블에서 뭐 주방까지 옮겨준다든지 아니면 주방에서 테이블까지 왔다 갔다 해주는 거밖에 못 해주니까 그런 기능밖에 못 하는데 무슨 1,000,000원씩이나 받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사실 이런 B2C 시장이 열리기 위해서는 더
그 이하로는 가격이 떨어질 필요가 있겠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벌써 가격을 논할 때가 되었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제가 그냥 과거로 막 거슬러 가본다면요, 이 전기차라는 게 어쨌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타게 만드는 그 엄청난 임팩트가 초반에 딱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역할을 어찌 보면 모델 S가 해줬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런 역할을 해주는 로봇이 지금도 막 나오고 있는 것들이 그 정도의 파장을 빡 주면서 로봇 산업이 확 커지게 되는 게 제가 모르는 건지 이미 되고 있는데 제가 그 임팩트를 약하게 느끼고 있는 건지 그게 약간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VR 기술이든 뭐 UAM이든 모든 미래 기술이 진전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확 엄청난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막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AI가 옛날에 뭐 알파고가 있었던 것처럼요. 그 시점이 지금이라고 보면 될까요? 로봇은요? 조금 더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은 지금 저희가 로봇 산업에 대한 임팩트가 잘 안 느껴지는 이유는 이 로봇들이 지금 아직은 저희랑 접점을 가지고 활용이 되는 게 아니라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물류창고라든지 일부 이제 정형화된 제조 B2B 마켓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물론 그 시장에서는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뭐 물류 로봇이든 아니면 산업용 로봇이든 이 로봇들을 썼을 때 와, 엄청난 효용성이 있구나, 로봇을 도입해서 효율성도 높아지고 생산성도 높아지고 앞으로도 로봇을 더 써야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그런 산업 현장에서는 특히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저희가 그런 로봇들을 쓰기에는 조금 멀었다랄까? 결국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기 위해서는 저희 가정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로봇들이. 가정 안으로요? 네. 가사 로봇이라든지 이제 이런 레벨로 들어와야지 좀 더 이제 실감이 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은 남았다고 이제 보고는 있지만은 10년 뒤, 20년 뒤에 그렇게 긴 먼 미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저희가 서빙 로봇도 많이 보시겠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뭐 배송 로봇이라든지 저희가 배달을 시키면은 배달 라이더 분들이 이제 가져다 주시고 있기도 하지만은 점점 이제 로봇들도 이제 그런 작업들을 수행을 하면서 먹을 거 시켰을 때 이제 로봇이 배송오는 이제 경우들도 이제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요 기업들이 지금 계속 가정용 로봇을 개발을 하고자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기사가 나왔었던 게 뭐 애플에서 이제 가정용 로봇 시장에 뛰어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그런 흐름들은 크게 이제 저는 변하지 않을 거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임팩트라는 게 진짜 막 사고 싶을 만큼 생각이 들려면 지금도 놀랍긴 하지만 로봇 잘 모르는 사람조차 우와 놀랄 만큼 조금 더 발전이 돼야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지금 저희에게 제일 큰 임팩트를 준 로봇은 청소기 로봇입니다. 로봇 청소기요? 로보랑요? S8 울트라. 네, 그런 유형들. 사실 요즘은 이제 뭐 결혼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새로 가전 장만하실 때 로청 해가지고 다 사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한 아이템이 이제 되어 버렸고, 저희가 로봇 청소기 봤을 때 아, 이게 무슨 로봇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가 귀찮은 청소나 이런 것들 다 대신 해주고 충분히 청소를 깨끗이 해주니까, 로봇 청소기가 뭐 싼 것도 있지만 비싼 거 뭐 몇백만 원짜리 이제 이런 것들도 쓰는 이제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알게 모르게 조금씩 들어오곤 있는 상황이다. 이제 그 로봇 청소기가 이동하는 로봇이잖아요. 뭐 저희가 아래에다가 뭐 흡입구를 달아놔가지고 이제 먼지를 빨아들여주고 하는 그런 거지만은, 어쨌든 거기 위에다가 갑자기 뭐 로봇의 몸체를 만들어 놓고 팔도 달아놓고 뭐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빨래도 개주고 하는 이제 기능들이 계속 추가가 될 거다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그렇게 되면은 점점 저희가 알게 모르게 침투가 되어가지 않을까. 그러네요. 가정용 로봇 하면 지금 제일 진보된 게 로봇 청소기 같기는 합니다. 저도 되게 로봇 청소기 옛날에 초창기 때 샀던 모델이에요. 맨날 식탁 다리 껴가지고 방전돼 있고 턱 넘다 걸려가지고 방전돼 있고 그만 보다가 편견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요. 요즘에 그 로보락 S8 프로 울트라인가? 그거는 정말 사람들이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사드렸거든요. 아마 엄청 만족하시지 않을까. 지금 이게 무슨 로봇이야 하시지만은 자율주행차의 약간 이제 로우 레벨 버전이다. 요즘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 앱도 다 있고 앱에서 집 안을 다 매핑을 해줘가지고 이 방만 청소해줘 하면 로봇이 알아서 가고 청소하고 나오는 이제 수준까지 왔으니까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 무시하지 말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협동 로봇과 산업 로봇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요? 협동 로봇하고 산업용 로봇은 사실 같은 겁니다. 흔히 뭐 협동 로봇이다, 산업용 로봇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협동 로봇은 큰 틀에서 산업용 로봇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산업용 로봇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협동 로봇이다라고 이제 구분을 나눠서 보고 있는 거는, 이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산업용 로봇들이 예전에는 뭐 자동차나 아니면은 뭐 반도체 공장에서 단순 반복 작업, 뭐 여러 가지 조립도 해주고 용접도 하고 이런 작업에 특화돼서 이제 활용이 이제 되어 왔다라고 하면은, 협동 로봇은 물론 그렇게도 활용을 할 수가 있긴 하지만 그 외의 활용 방안들도 이제 찾아서 쓸 수가 있다. 제조 현장뿐만 아니라 이제 서비스 현장까지도 진출을
기술을 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다양한 보급 확장성이 뛰어난 이제 로봇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이걸 완전히 똑같은 이제 로봇 유형으로 보기보다는 좀 이제 나눠서 보자 해서 구분을 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고,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산업용 로봇들, 흔히 이제 전통 산업용 로봇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그런 로봇들과 어떤 점이 다르냐 하면 일단 첫 번째 안전성이 뛰어납니다. 안에 뭐 센서 아니면 인공지능 알고리즘 이런 것들 적용을 해서 로봇이 충돌 방지 기능이 강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사람이랑 이제 굉장히 근거리에서 작업을 하더라도 부딪히지 않고, 또는 부딪히더라도 바로 그걸 감지해서 동작을 멈춰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한다라든지 이런 안전성이 확보가 돼 있어서 사람이랑 이제 협업이 가능한 그런 로봇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로봇이 안전하다 보니까 원래 산업용 로봇들은 다 1m 이상의 펜스들을 주변에 쳐졌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공간도 많이 잡아먹고 한번 설치하면은 옮기기도 힘들고 그런 주변에 이제 설치 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들 수밖에 없는데, 협동 로봇은 그런 게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유연하게 쓸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다, 이제 이런 특징들이 있어가지고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로봇 팔로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 로봇은 공장에 있는 그렇게 큰 로봇팔이 되게 축소화돼가지고 우리의 생활 속에 들어온다면 일단 우리의 일상생활을 돕는 협동 로봇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되는 될 수도 거거든요. 있죠. 네. 그러면 저희가요, 이제 투자의 개념으로 넘어가가지고요, 로봇에 대해서, 산업의 발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부정할 수 없으니까요. 이제 투자를 고민하게 된다면요,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나요? 지금 거의 주요 기업 한 10개? 그리고 이제 본업은 로봇은 아니지만 이제 로봇 사업을 이제 같이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까지 하면은 그래도 한 20여 개의 회사들이 상장이 되어 있다라고. 국내 기준으로요? 네, 국내 기준으로. 그럼 만약에 글로벌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요, 네. 어떻게 좀 볼 수 있나요? 미국에는 그런 게 또 많이 상장돼 있나요? 미국도 상장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10개 정도의 기업이 상장이 되어 있고, 일본도 한 비슷한 수준 10개 정도, 그리고 유럽도 한 10개 정도씩 해가지고 아직 그렇게 기업 수가 많지는 않아요, 상장 기업들이. 10개라고 해도 어쨌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한두 개의 기업들이 대장으로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일본이라고 하면은 화낙이라고 하는 이제 산업용 로봇의 1등 기업이 이제 가장 대표 기업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대표 기업들이 많긴 하지만 뭐 청소기 로봇 이야기를 했으니 아이로봇이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수술 로봇 해가지고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고 하는 회사도 이제 대표 회사이기도 하고, 다양한 이제 주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한국 같은 경우는 다양한 기업들이 있지만은 이제 저희가 대표 기업이라고 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빼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또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완전히 로봇 회사는 아니지만 SPG라고 하는 로봇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을 하는 회사, 이렇게 한 3개 정도 대표 기업으로 꼽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찾아보니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두산 로보틱스, 이 두 개가 유난히 큰 기업인 것 같은데요. 두 기업이 만든 로봇이 어떤 점이 다른가요? 겹치는 부분도 있고 안 겹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겹치는 부분은 협동 로봇. 둘 다 타깃하고 있는 시장은 협동 로봇 시장이에요. 네, 협동 로봇 사업을 같이 이제 교집합으로 가져가는 이제 부분들은 있는데, 그 두 개 회사가 그러면 어떤 부분에 좀 더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 외에도 다양한 로봇들을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계십니다. 물류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서빙 로봇이라든지 휴머노이드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이제 로봇들로 해서 이제 로봇 종합 플랫폼 기업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계시는 상황이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당연히 그런 것들, 뭐 로봇 종합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는 하고 계시지만은, 이제 두산 로보틱스는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조금 더 협동 로봇 시장에서 엣지를 가져갈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협동 로봇 시장에서 지금 한 글로벌 4등에서 한 5등 정도 하고 있는 회사가 두산 로보틱스거든요. 아, 그래요? 또 이제 한국에서도 이렇게 의외로 탑10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두산 로보틱스고,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가 또 두산 로보틱스이니까 요 협동 로봇 시장에서의 그 인지도나 아니면은 회사의 경쟁력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시장을 확실히 먹겠다, 약간 이제 이렇게 전략적으로 차별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좀 더 다양하게 해서 플랫폼으로 가겠다. 네.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여기에 딱 집중해가지고 요것만큼은 우리가 기술력으로 장악하고 싶다, 이렇게 다르네요. 맞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다가요, 두산 로보틱스가요, 상장 직전에 사람들이 좀 언급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밸류가 한 뭐 1조 밸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4조 원 정도 막 되던데요. 인식 개선으로 인한 그런 밸류의 부여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또 다른 일이 있었나요? 다른 일이 있었던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이 지금 시장에서 로봇에 대한 고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관심 또는 고평가 둘 다 이제 저는 해당이 된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 로봇 시장은 단기간의 것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10년 뒤, 20년 뒤의 미래들을 이제 보고 저희가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경쟁력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고도화시켜 나가면서 이 분야에서 그래도 이제 탑티어가 될 수 있는 기업이 어딘가 했을 때는 결국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대표 기업이 이제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일부 기업들이 크게 또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이거 약간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지겠네요. 그렇죠. 투자를 하려고 하면 결국 제가 볼 때는 규모 차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요. 이 두 개를 사람들이 거의 살 것 같은데요. 네. 뭔가 느낌이 초기 스마트폰 삼성, LG 사오듯이 누가 좋다라는 것도 할 거 없이 둘 다 너무 잘해주고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그 속에서 다른 기업들 이제 상대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두 개 회사 대비해서 또 저평가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흔히 이제 키 맞추기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 괜찮은 기업이 있으면 또 그 정도 밸류까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저희가 지금 이제 상장돼 있는 기업들 이제 중심으로 이야기는 드리고 있지만은 뭐 앞으로 그 기업들이 더 늘어날 거예요. 상장하는 기업들이 지금 로봇 시장이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는 비상장 뭐 벤처 기업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업들이 이제 상장 시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저희의 선택지는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올해만 해도 뭐 웨어러블 로봇 하는 엔젤 로보틱스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상장을 하기도 했었었고 아니면 유압 로봇이라고 해서 이제 유압 형태의 이제 그런 구동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KNR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제 회사도 상장을 했고 뭐 그 외에도 올해 뭐 시스콘 로보틱스다 아니면은 뭐 시메스다 뭐 클로봇이다 다양한 기업들이 또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만 제가 봤을 때 한 6개, 5개 기업이고 내년에도 뭐 그 정도 사이즈의 회사가 또 상장을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이 로봇 시장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은 뭐 투자에서도 충분히 성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재미가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많이 상장을 하는군요. 네. 되게 다양한 로봇들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지금까지의 상장 시장은 협동 로봇 아니면 물류 로봇, 로봇 부품 요 거의 3개에 국한이 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이제 상장하는 회사들을 보면은 다양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웨어러블 로봇도 있고 시메스 같은 경우는 로봇의 이제 비전 AI라 그래가지고 로봇의 사물 인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뭐 클로봇이라고 하는 회사도 이제 물류 로봇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관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하는 이제 회사이고 뭐 시스코는 이제 물류 로봇 회사이지만 물류 로봇의 저상형 이제 저희가 납작한 형태의 로봇도 있지만 포크리프트형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뭐 흔히 말하는 풀스택의 로봇들을 갖춘 이제 그런 로봇 회사들도 있고 아니면 장기적으로 로봇 이커머스를 하는 플랫폼 회사도 있고 아마 이런 다양한 회사들이 계속 올라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많네요. 네. 그런 로봇 있잖아요. 저희가 공장에서 일을 하실 때 몸에다 장착하고요. 네, 장착하면 더 무거운 걸 들 수 있는 일을 도와주는 로봇이랑요. 그리고 예를 들면 하체 재활이 필요하신 분이나 아예 걷기가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로봇의 도움을 받아서 걷기도 하고 막 하시잖아요. 네네. 이런 웨어러블이라 부를 수 있는 이 시장은 좀 크기나 이런 거 좀 어떤가요? 이게 아직 개화하지 않은 시장입니다. 흔히 웨어러블 로봇 시장은 말씀해주신 치료 목적 또는 재활 목적 그리고 산업용 목적 또 하나가 있는 게 개인 서비스 목적입니다. 저희가 그냥 흔히 일상생활에서 운동하거나 아니면은 좀 더 편하게 걷고 싶어서 착용하는 요 3가지 씬이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래도 치료 목적, 재활 목적에서는 시장이 개화를 해서 대부분의 이제 병원들이 이제 로봇들을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치료 목적으로 활용을 이제 하고는 있는데 결국 이 3가지 사용 씬에서 어떤 게 가장 사이즈가 클까 시장 규모가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 서비스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개인 서비스로 웨어러블은 주로 어떤 역할을? 흔히 말하면 저희가 이제 등산할 때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약간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신체적인 뭐 부담을 좀 덜 가져가고 싶다라고 해서 좀 편하게 걷고 싶다 했을 때 뭐 쓰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 보통 이 웨어러블 로봇이 모터나 이런 그 로봇의 구동력,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이 원래 더 내야 될 힘들을 좀 더 보조해주고 보완해주는 이제 그런 유형의 이제 로봇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조해주는 역할도 있지만 반대로 부하도 걸어줄 수가 있어요. 더 저희가 걷기 힘들게끔 만들 수도 있어서 운동기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앞으로 생겨날 겁니다. 그거는 사업화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기업들이 또 많은 부분 고민하고 계시겠지만은 무궁무진하다 생각은 이제 하고 있고 점점 이 시장이 뭔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혹시 전기 자전거 타보셨나요? 아니요, 한 번도 안 타봤어요. 나중에 타보시면은 저도 이제 딱 전기 자전거를 타고 나서 아 웨어러블 로봇 쓰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생각을 했던 게 한 번 졌는데 슝 가고
하고 막 이런 거요. 그래서 저는 너무 편한 거예요. 뭐 흔히 요즘 공유 자전거 해가지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무조건 전기 자전거를 타거든요. 너무 편해서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씩 소비자들이 인지를 하게 되고 깨닫게 되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폭발적으로 커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담이지만은 연초마다 CES라고 미국에서 라스베가스 요 가전 전시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가면은 보통 저희가 하루에 막 거의 10km 가까이 걸어 다닙니다. 전시회장이 너무 커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다리를 진짜 끊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이 드는데, 거기에 올해 이제 위 로보틱스라고 한 한국의 웨어러블 로봇을 하는 이제 스타트업이 있는데, 그 회사가 로봇을 이제 공개를 했고 체험을 시켜줬어요. 저도 이제 처음으로 그 웨어러블 로봇을 차봤는데 어땠어요? 아, 이거 하나 사고 싶다 생각이. 어떤 로봇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딱 이제 저희 몸에 차는 형태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부하를 좀 덜 얻어주는 형태인데, 살짝 걷기만 해도 그 힘을 받쳐주니까 오, 진짜요? 너무 편안해서 아, 이런 거 하나 있으면은 오히려 이게 막 전시회나 이런 데서 렌탈 사업을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걸어서 힘든데 그걸 끼니까 날아다니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군요. 진짜 아이언맨이네요. 네,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일 것 같기는 한데, 이제 그런 부분만 이제 클리어가 되고 하면은 가능성은 있겠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그 소름 끼치게 한 정도의 로봇이 유치원생 수준이라면요, 이게 한 고등학생 정도만 가면 어떤 것까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아까 가정용 로봇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집에서 가사를 웬만큼 다 할 수 있는 로봇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AI는 당연한 거지만 사실 또 결국 돌고 돌아서 저는 하드웨어가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AI가 아무리 좋아도 이 하드웨어에서 그걸 받아주지 못하면은 또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잡고 뭘 하고 작업하는 걸 이제 AI가 다 지시를 해주지만 로봇이 손가락이 뭔가 이상하고 팔의 동작에서 좀 어려움이 있거나 하면은 머리로 지시를 해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손가락이라든지 조금 더 이런 섬세한 작업들을 필요한 하드웨어적인 기술들이 주목을 받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사람 몸이라는 거는 거의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완벽하니까 그걸 구현하려면 참 어렵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 따라할 수 있게 만들면 너무 무거워지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앞으로 이 로봇 시장이 정말 어떻게 될지는 저도 감이 안 옵니다. 이게 진짜 지금의 막 흔히 시장에서 공개되는 이제 그런 로봇 유형들로 갈지, 아니면은 정말 로봇 공학에다가 생물 공학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인공 근육 아니면은 뭐 피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또 접목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은 하고 있어가지고, 다양한 가능성들을 좀 열어놓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저는 그 지식 채널을 보다가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미키킴 님이었나? 구글에서 옛날에 계셨던 분이 로봇이 발전하는 게 휴머노이드 형태로 갈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자체가 사람이 아닌 기계로 구현하려고 그러면 너무나 많은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로봇 회사들은 휴머노이드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혹시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인가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지금 저희가 앉아있는 책상도 그렇고, 아니면 저희가 있는 사무실도 그렇고, 아니면 밖의 환경이라든지 이 모든 지구상에 있는 환경들은 저희가 살고 있는 공간의 한정에서 봤을 때 다 인간한테 맞춰져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적인 특성들이나 이런 부분에 맞춰져서 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가 뭐냐면은 인간의 형태를 하는 로봇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개되고 있는 휴머노이드의 뭐 신체적인 스펙들을 보면은 소름 돋게도 키가 다 170에서 180 사이, 로봇의 중량도 뭐 60kg에서 80kg 사이. 아, 무게가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인체의 스펙에 모든 것들이 지금 맞춰져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왜 그런가 하면 결국은 저희가 사는 환경들이 다 저희한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환경에 들어오기 위해선 사람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당연한 거네요. 저희도 지금 4층에 있잖아요. 계단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 로봇이 바퀴가 아무리 좋아도 4층까지 걸어오는 건 사람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발전한다면 항상 같이 다닐 수 있게 되고. 물론 정말 비효율적이긴 합니다. 굳이 다리를 움직이는 그 에너지보다 그냥 바퀴 두 개로 해서 구동하는 게 훨씬 더 효율성도 있고 효과적이고 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제 인프라적인 부분들을 또 무시를 할 수가 없고, 저희가 로봇한테 이 맞춰서 환경을 또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휴머노이드 시장의 가장 큰 이제 포인트는 이제 그런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답변을 해주시니까 너무 뻔한 듯한 답변이 된 거 가지고요.
하시고요. 근데 또 그러면은 이제 막 모든 게 다 휴머노이드화 될 거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 생각을 하고 있고, 요즘에 또 이제 로봇 시장에서 조금씩 화두가 되는 부분들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최근 지난 3월 달에 있었던 로봇 자동화 이제 전시전에서 RBY라고 하는 양팔 로봇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같은 형태인데 밑에 바퀴를 달고 있어요. 팔만 있어요. 팔만 있고 양팔이 달려 있고 머리도 달려 있고 한데 그러니까 다리만 없는 약간 인어공주 같이 생긴 네, 그런 로봇이에요. 그런 이제 로봇들이 사실 레인보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회사들이 이제 그런 유형의 바퀴형이지만 또 상반신형 휴머노이드 인간의 상체를 하고 있는 로봇들이 나오고 있어서 로봇 시장에서는 이 분야를 또 어떻게 봐야 될까에 대한 이제 논의들이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긴다면 굳이 인간을 닮을 필요 없이 약간 옛날에 스타워즈에 나오는 친구처럼 네, 그렇죠. 형태는 그렇게 해도 되긴 되겠네요.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정말 다양한 로봇들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는. 혹시 어떤 로봇을 가장 기다리고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지만은 집안일 하는 게 귀찮기 때문에 빨래 해주고 요리해주는 로봇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방금 든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상상인데요. 혼술 하시는 분들 많이 네, 계시잖아요. 네. 혼술을 도와주는 로봇. 짠도 해주고 그리고 얼굴에 디스플레이로 유튜브도 띄워주고. 그런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문과생이어가지고 상상력이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 상상력이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결국 이 문과적인 감성들도 필요하거든요, 로봇 시장에서는. 왜냐면은 지금 로봇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만들면 쓸 거야. 그런 이제 관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아니 그런 거 필요 없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이런 거다 이제 이렇게 그런 의견들이 좀 안 맞으면서 사라졌던 로봇들도 많아서 사회학적인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인문학적 관점이라든지 이제 이런 문과적인 감성들이 또 필요로 되는 게 로봇 시장이다. 그래서 요즘 시장에서 가장 이제 트렌드가 되고 있는 건 이제 수요자 중심으로 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다양한 로봇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책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일단은 기초적인 것들을 다 담아놨습니다. 사실 이 로봇 시장이라고 하는 게 내가 이제 로봇을 투자를 해야지라고 했을 때 산업용 로봇 시장만 공부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 이 로봇 시장이 왜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런 배경적인 부분들부터 조금 이제 납득을 하셔야지 이제 그런 부분이 와닿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로봇의 역사부터 해서 왜 주목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그런 배경 설명과 그리고 앞으로 주목해야 될 로봇 분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외에 또 저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이제 개괄적인 부분들을 좀 다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투자에 대한 시점을 갖췄다라고 하면은 기업 단에서 또 어떤 기업들이 또 유망하고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가에 대한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 뭐 미국 그리고 또 ETF 이런 것까지 좀 다양하게 기초적인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다양하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ETF의 내용도 들어 있는 거군요. 네. ETF 많이 나와 있나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삼성 자산 운용에서 나와 있는 K로봇 액티브 ETF라고 하는 ETF가 있고, 그리고 또 작년에는 뭐 KB 자산 운용에서도 관련된 ETF를 내놓으셨고, 아예 로봇 ETF가 아니다 하더라도 뭐 자동화나 아니면은 뭐 우주나 이제 이런 쪽으로 해서 일부 로봇 기업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뭐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많을 수 있다. 그리고 해외 ETF들도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ETF도 많이 나와 있군요. 네. 오늘 말씀 주신 것들 다 들어있겠죠, 거기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처음 로봇 시장에 접근하실 때는 기업 단으로 들어가시기가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워낙 뭐 아까 뭐 고평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었고, 어떤 분야가 어떻게 어떤 속도로 커갈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그런 리스크를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일단 그 흐름을 좀 동승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ETF 투자를 통해서 리스크들 좀 분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진짜 ETF가 딱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요. 그러면 이 책을 어떤 독자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하고 쓰신 건가요? 일단은 로봇 산업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네. 다 어렵고 일단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근처에서 다 모르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조차요. 공부를 하기에도 공부할 만한 게 많이 없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기업이 많으면 기업 얘기나 이런 거 하다가 보면 공부가 되잖아요. 근데 기업도 좀 적고 하다 보니까요. 공부 자체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공부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보도 없고, 저희가 진짜 정보를 찾으려면은 논문을 찾아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또 한국에선 안 나오는, 그러니까 일본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이런 해외의 정보 소스들을 통해서 또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약간 이제 정보에 대한 벽들이 아직은 있는 상황이라, 로봇 산업에 관심은 있는데 내가 공학적인 것도 잘 모르고 해서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보셔도 쉽게 좀 로봇 산업을 이해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마음에서 작성을 한 거여서 이제 좀 접근을 해보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딱 로봇의 기본서 개념이 되군요. 아까 서두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저 문과생이라 문과생인 저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당당하게 문과생인 거를 이야기를 드려요. 뭐 제가 문과생이라고 하면은 뭐 이과도 아닌 사람이 무슨 로봇 이야기를 하냐라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거라 생각은 하지만, 이과만 로봇을 해야 되고 보는 건 아니니까 다양한 분들이 보시고 더 다양한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최근에 이 지식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이 책을 쓰셔야지 읽기가 쉽잖아요. 오래전부터 로봇을 다루셨던 분들은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던 많은 것들이 궁금증 느끼신 지 한 10여 년 정도 되신 그런 경우에는 책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으니까. 맞습니다. 쉽게 적혀 있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좀요. 자, 이렇게 로봇에 대한 내용과 로봇에 대한 책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채널의 구독자분들한테요, 앞으로 로봇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같은 거 좀 부탁드립니다. 당부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마음이기는 하지만은, 이 로봇 산업은 일단 저는 테마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적인 것도 아니다. 산업의 긴 성장의 관점에서 저희는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긴 호흡으로 좀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 결국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기업을 볼 때도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어딘지 좀 충분히 이제 스터디를 하시고 고민을 하고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기술력에 대한 검증이나 아니면은 사업성에 대한 이제 검증 이나 이제 좀 다양한 것들을 검토를 해서 5년 뒤, 10년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이 어딘가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로봇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관심 가지시니까요, 로봇 산업에 대한 기초 지식을 익히시는 것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보미 TV